오늘은 여러분께 한 할아버지의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노인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징후들에 대한 것입니다. 댐도 조금씩 균열이 나며 징후를 보이다 갑자기 무너지듯 사람의 몸도 임종 전까지 조금씩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사랑하는 누군가가 지난 한 해 동안 작은 변화들을 보이기 시작한 것을 느끼셨나요?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사랑하는 사람 혹은 자신의 변화를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년의 죽음이 갑작스럽게 찾아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신체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 몇 개월 전, 때로는 1년 전부터 조용한 경고 신호를 보낸답니다. 지금부터 김정식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생의 마지막에 다가오는 신체적 신호들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김 할아버지는 85세로 평생을 농사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활기차셨던 김 할아버지께서 지난해부터 여러 변화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변화로 여겨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변화가 심각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처음에 허리띠를 더 조여야 한다며 농담을 하곤 하셨습니다. 아, 이 허리띠가 자꾸 느슨해지네 하시며 웃으셨지만 그 웃음 뒤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체중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식사량이 줄어들고 식욕도 점점 감소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 밥 많이 드셔야 해요 라고 말했지만 할아버지는 괜찮아,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의 식욕 저하는 단순한 입맛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할아버지는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고 근육량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라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신체가 보내는 경고 신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신체가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근육량이 줄어들고 기본적인 기능이 약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노화 과정에서는 일부 근육 손실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르면 더 심각한 문제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체중 감소는 식욕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은 예전처럼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미각이 저하되어 음식이 더 이상 유혹적이지 않게 되고 식사를 건너뛰거나 섭취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맛의 변화가 아니라 신체의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고 있다는 생리적인 신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억지로 음식을 더 많이 드시라고 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소화가 용이한 음식을 제공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삶의 질 향상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 중 어르신이 체중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식사량이 감소하며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를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극심한 피로감도 호소하셨습니다. 평소에 즐기던 작은 산책조차 힘들어하셨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 보였습니다. 저희는 할아버지께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독립적으로 살아오셨던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힘들어하실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저희는 할아버지가 점점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피로감은 단순한 노화의 징후가 아니었습니다. 말년의 많은 노인들은 심장이 더 이상 혈액을 효율적으로 펌프질하지 못하고 혈액 순환이 약해지며 근육도 이전처럼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할아버지는 점점 더 힘이 빠지고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워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저희는 그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진대사의 저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체는 본래 에너지를 생성하고 활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면 그 에너지는 필수적인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됩니다.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대신 신체는 점차 에너지를 절약하는 상태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쇠약해진 사람들은 낮잠을 자는 시간이 늘어나고 오랫동안 깨어있는 것이 어려워지며 갑작스럽게 에너지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심한 피로를 느끼고 충분히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경우 이는 그들의 신체가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함께하는 대화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편안한 시간을 만들어주며 그들에게 어떤 부담도 주지 않고 진정으로 지지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사랑받고 이해받으며 평화로운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한 할아버지의 인지 기능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저와 자주 대화를 나누시며 농담도 많이 하셨던 할아버지가 이제는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지고 대화를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익숙한 장소에서도 방향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를 따뜻하게 안아드리며 함께 있는 순간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인지 기능 저하는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뇌도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려면 안정적인 산소와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혈액 순환이 약해지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서 인지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혼란스러워하시고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오랫동안 익숙했던 사람이나 장소를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은 특히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삶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의 빈도가 줄어들고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며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앉아 있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이는 가족이나 친구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감정과 상호작용을 예전처럼 잘 처리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소음이 많은 환경은 점점 더 힘들게 느껴지며 그 결과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내면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와 함께 기분과 행동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부는 평소보다 쉽게 화를 내거나 불안감을 느끼며 좌절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이전보다 지나치게 차분해지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격 변화가 아니라 신체의 쇠퇴에 적응하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와 가족들에게 매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점점 현실과 단절되거나 감정적으로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할아버지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가 느끼는 감정에 공감하려 했었습니다. 대화를 강요하기보다는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화하고 따뜻한 손길을 전하며 비록 그들이 명확한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도 당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점점 더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지고 혼란스러워하며 활동에 참여하기를 꺼린다면 이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신체와 정신이 마지막 단계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조용한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이 안전하고 익숙한 환경에서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대화가 줄어들더라도 사랑과 위로는 여전히 전달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할아버지가 자주 아프신 모습을 보며 저희는 그가 감염에 걸리기 쉬운 상태라는 것을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감기라도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작은 상처조차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전보다 더 자주 병원에 가야 했고 저희는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반복적인 감염은 할아버지의 면역 체계를 더욱 약화시키고 있었고 우리는 그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조기에 인식하는 것은 환자가 말기 단계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가족으로서 사랑하는 사람이 잦은 감염을 겪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생제 치료나 입원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되기 쉽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치료보다도 편안한 돌봄이 더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환자의 수분 섭취를 충분히 유지하고
피부를 청결하게 관리하며 보습을 철저히 하고 신체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추가적인 치료보다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잦은 감염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들의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는 호흡이 불규칙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가 숨을 쉬는 모습이 예전과 달라졌고 특히 밤에는 더욱 힘들어 하셨습니다. 가족은 점점 불안해졌고 할아버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우리는 할아버지의 편안함을 위해 방의 온도를 조절하고 가습기를 사용하며 자주 물을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와 함께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할아버지가 조금이나마 편안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체인 스토크스 호흡이라는 특이한 호흡 패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깊고 빠른 호흡과 긴 호흡이 교차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처음에는 미세하게 시작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뚜렷하고 잦아지게 됩니다. 또 다른 일반적인 징후는 혈액순환의 저하입니다. 손과 발은 물론 코와 귀까지 차가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가 창백해지거나 약간 푸르스름해지며 특히 손가락과 발가락에서 얼룩덜룩한 색깔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폐에 체액이 쌓이면서 호흡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기침이나 쌕쌕거리는 소리, 가슴에 답답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단순한 감기 증상으로 여길 수 있지만 노인이 임종에 가까워질 때 이러한 증상은 폐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보내는 신호들을 이해하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 시간이 편안하고 존엄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할아버지의 곁을 지켜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그들이 보내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그들의 감정, 생각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그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김 할아버지와의 마지막 순간은 슬프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소중한 기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의 대화,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할아버지와의 마지막 순간이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서로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고 서로의 사랑과 지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사랑의 기억은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소중한 시간을 더욱 잘 지키고 그들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아버지와의 기억은 저희 가족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희는 할아버지와 함께 나누던 작은 대화들을 떠올리며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구나, 농사 짓기 딱 좋은 날이야 라고 말씀하시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여전히 귀에 맴돕니다.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느낄 때마다 저희는 더욱 마음 아파했습니다. 할아버지를 간호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힘들어하실 때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그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과 지혜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그분이 보내는 신호를 더 세심하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식사를 거르거나 혼자 있는 것을 힘들어할 때마다 저희는 더욱 가까이 다가가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제가 좋아하던 그 국 끓여드릴까요? 라고 물으며 할아버지의 입맛을 살리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 비치는 미소는 저희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체중 감소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허리띠를 조여야 한다고 농담하셨지만 이제는 옷이 헐렁해 보이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저희는 할아버지가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점점 음식을 거부하시고 그저 물만 드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희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괜찮아요, 할아버지. 천천히 드세요. 라고 말씀드리며 할아버지를 격려했습니다. 김 할아버지가 힘들어 하실 때마다 저희는 그가 느끼는 고통에 공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우리는 그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를 도와주려는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할아버지,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할아버지의 곁에 있었습니다. 또한 할아버지가 인지 기능의 저하를 겪으면서 저희는 더욱 세심하게 대화하려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자주 나누던 농담조차 이제는 잘 기억하지 못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 예전에 함께 갔던 그 바닷가 기억나세요? 라고 물으면 가끔은 미소를 지으시기도 했지만 대답이 없을 때는 그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저희는 더욱 할아버지와의 기억을 소중히 여기고 그가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저희는 그와의 대화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저와 자주 대화를 나누시며 농담도 많이 하셨던 할아버지가 이제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시거나 미소만 지으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저희는 할아버지와의 소중한 시간을 잃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할아버지를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수록 저희는 그분이 보내는 신호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같이 산책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할아버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시곤 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저희는 할아버지를 부축하며 조심스럽게 산책을 시도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가는 그 시간은 저희에게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할아버지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대화하는 것도 힘들어 보였고 할아버지가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저희는 그런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항상 곁에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은 슬프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서도 소중한 기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의 대화,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사랑의 기억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을 해보시길 권장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배운 것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이나 앞으로의 일에 어떻게 적용할 생각이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는 것이 저희에게 큰 의미와 영감을 주고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고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